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런 임계 상황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자, 선생님 그러면 임수일간이 아니면은 뭐 특별히 그런 일이 없겠네요.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개가임을 보면 어떻게 될까? 그럼 책을 한번 찾아보지 않고요. 개가임을요. 자, 음간이 겁재를 보는 것은 보통 나쁘지 않아요. 음간은 겁재를 보통 기뻐한다고. 정이 병을 보면은 싫어하는 거 외에는, 신금이 경금을 보는 거 싫어하고, 개수가 임수를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응? 아니, 이거 한자가 또 어려워서 아닌가, 지금? 자, 여기 보면 다로천진이라고 했잖아. 천진, 하늘 나루터에 달할 수 있다, 이거야. 이거는 구원의 뜻이 있어요. 자, 강에, 바닷가에 비가 내린다. 이러면 하늘에서 내리잖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이렇게 잇는 통로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개수일원이 임수가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임수를 변형해서 보기도 하지만, 그 임수가 그 구원의 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조자가 되죠. 근데 임수가 개수를 보면 별로 안 좋아. 그게 양관과 음간의 또 큰 차이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일단 뭐 동기, 육신 동기나, 그 다음에 혈육, 이런 덕이, 개수에서 임수를 볼 때는 좀 두텁지만은, 이거는 전혀. 그런데, 화학적 덕에 치하긴 치네. 덕의 유무는 없지만. 간목간목이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간목간목은 서로 각자 도생하기 형제 덕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금이나, 뭐 신금처럼 아주 쟁투하는 그런 기미는 없어. 그건 아주 그냥 원수같이 싸워요. 경신금은 음간, 양간 또 가지고 금금이 다 안 좋습니다.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서로 싸우는 그런 기상을 지니고 상을 지니고. 근데 이는 걔를 봐가지고 굉장히 하나씩 결국이니까 친해 금방 얘기도 잘하고. 그러나 서로 덕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 자, 한번 보세요. 임수의 진신은 뭐예요? 병화하고 뭡니까? 묻었지 않습니까? 개수가 병화를 어떻게 빛을 가리잖아. 그치? 개수는 무토하고 합해가지고 또 무력하게 만들어버리잖아. 최악이지, 최악이지, 개수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색장의 감정에 쏠리는데, 색장의 감정에 쏠리는 그 상대가, 나의 모든 그런 경력과 이력을 한순간에 그냥 추락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통근, 개투, 통근 투계, 충천분지, 뭐, 하늘을 찌르고, 땅을 내달리고, 이런 경우에도 백고천강 이런 말 쓰기도 해. 막 길길이 날뛰니까. 그래서, 동월에 만약에 기가 투했다, 이러면은, 물어서 제할 수가 없어. 아까 개수하고 무수가 합을 해버리니까요. 그래서, 제할 수도 없고, 조돌하죠. 조돌하니까, 조돌맹진에서 화가 미칠 공산이 큽니다. 또 수가 왕하면 어떤 기질이 있다 그랬습니까? 자유분방한데, 어느 정도 자유분방해야지 이게 정말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가 되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보자가.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이때 관을 보면 왕신인 수가 경로해가지고, 경로에서 흉화가 발생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임계 이렇게 돼가지고 동월에 임계면은 이거는 극을 할 수가 없어. 이건 목으로 빼는 수밖에 없어. 근데 목으로 빼도 목이 어떻게 되지? 뜰 수가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표류하고 방탕한 이런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태왕자, 너무 왕하면은 의설, 설하는 게 마땅하고, 이것은 뭐, 불이 극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임계가 있으면은, 목이 이렇게 투하면은, 개수가 간목을 돕는 맛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목화통명이나 금수상관이나 왕할 때 이렇게 돕잖아, 그지? 근데 이제, 수목상관은, 이렇게 왕한 수가 목을 이렇게 생주해도 목이 이렇게 뜨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아요. 이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좀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계에 놓으면은 이제 임수가 약간 이제 신약해지고 또 간목으로 이렇게 토하면은 소토하고 그 다음에 개수로 자율하면은 명주는 호국의 간성이 된다고요. 간성. 지키는. 자, 그러면 이거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자,
간목을 희신으로 쓰는 사람은 성정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온우 독실한 사람입니다. 그죠? 온우 독실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인격이 비교적 괜찮아요. 근데 이제 사용 뭐가 됐지? 식재가 됐죠. 사용 식재가. 그러면은 리더십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지? 또 그 식신을 또 도와주고 또 그 개수는 양인이잖아. 양인 합살하는 기분 있잖아요. 살을 식신으로 이렇게 제압하고 칠살로 이렇게 합살하니까 칼을 들고 이렇게 리더십을 하니까 간성이 되는 거죠. 장수로 나아가서 방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묘월에 목국을 지었다 이러면은 제대로 목국을 지은 겁니다. 묘월에 자 목국을 짓고 화가 많으면 목성화염하죠. 목성화염.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목국을 짓고 화를 보면은 종화, 종재 이렇게 가가지고 그것을 거스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운을 지나쳐도 너무 그만 순행하거나 너무 목화 이렇게 왕성하면은 비록 청순한 격국을 지어도 조후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그것이 고함을 면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때는 약간 수기를 이렇게 부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같은 경우에 자 조금 이제 애매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때 목성 화염할 때 양인과 적수로 방신하면 만리를 윤택하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부기를 이렇게 이제 이룬다고 했습니다. 자 목성 화염하면 우리가 목화 자 목이 성하고 화염하면은 이렇게 수기운을 장단에서 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품는 게 잘못하면은 목국을 지어서 가잖아요. 화국을 지으면은 절대 그 개수를 못 써. 적수가 다 불꽃에 지나치게 하고 개수로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개수를 예를 들어서 화국을 지으면은 근데 목국이니까 자 이렇게 하고 하월에 이제 우리 개를 용하면은 개를 희신으로 쓰니까 이때는 이제 우리 용신으로 쓰니까 이때는 이제 천진지양 천진지양을 이렇게 이제 하늘의 나루터 같은 그런 게 돼서 이제 구원의 혜택을 입고 그러면 이때는 개수가 형제 동기 육친의 덕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주 친한 형제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5월에 이제 개수를 선용하는데 보통 중하에는 개수의 예를 들어서 이제 조우 때문에 개수의 효용이 큽니다. 화국을 지면은 개수를 못 쓰지만은 보통 개수를 써요. 자, 그런데 5월에 예를 들어서 화국을 지었다 그러면 임수를 써야 됩니다. 근데 왜 또 그 개수의 효용이 크냐면은 조우에서 당연히 임수는 우리가 관계로 끌어와야 되고 이것은 이제 후천의 감노니까 당연히 좋지만 임수는 오중에 정화하고 합성해가지고 화를 돕는 오히려 그런 상황이 있어. 더위를 더 도와버리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개수의 효용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개를 선용하죠. 개를 선용한다고 하니까 개가 없으면 임수를 써야겠죠. 자 이때는 여기 보니까 이 정이 임을 합하는 것을 경계하는 까닭이고 개가 없으면 정을 상하지 못하죠. 우중의 정화사경이. 그래서 이제 정화가 이제 지금 하가 병이 된 거니까 이렇게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식감론 이제 임수 다 했는데 제가 좀 이렇게 좀 거칠게 강의한 것 같아요. 좀 매끄럽지가 않네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 식감론 전체 이렇게 임수편에서 텍스트를 읽고 이렇게 이제 했듯이 여러분 또 이렇게 다른 편도 텍스트를 읽으면서 스스로 좀 이해해보고 스스로 사유해봐야지, 그지? 그 다음에 정리가 되면 또 제 설명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진짜 글자 그대로 반복해서 계속 들으면은 시간 전체에 이렇게 정통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실력이 진짜 짧은 시간으로 엄청 상승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독학을 하거나 이걸 잘 모르는 선생한테 배우면은 오락가락 하지만은 이 단계가 오행론에서 식강론으로 가는 단계가 10년 세월입니다. 10년 세월. 10년 동안 해내는 거예요. 이 명리를. 그래서 이 명리 공부를
반평생 해봤자 반풍수밖에 안 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 다음 주에 수업도 할 텐데 제가 좀 이격하는 것은 뭐 콘서트도 있지만 여러분이 시간과 공부를 좀 더 하시고 진짜 이제 제대로 좀